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2023년 4월 17일) 고비의 TV 공포라디오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영이 맑아서 어렸을 때 막 뭔가 보인다고들 하잖아요. 저희 애도 그런 적이 있는데 이번에 그거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저희 애가 2돌 정도 되었을 때 일인데요. 그때는 이제 막 말을 배워서 엄마, 아빠, 붕붕, 사과 뭐 이런 정도로 한 단어씩 말을 할 수 있을 때였어요. 그러던 어느 하루는 아이와 함께 집 근처 공원에 갔습니다. 공원 입구에는 정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때가 분명 여름이고 한낮이라 햇볕이 엄청 쨍쨍했는데 그 정자의 그늘이 엄청 깜깜했습니다. 뭔가 지나치게 깜깜하다는 느낌을 제가 받을 정도로요. 하지만 단지 어둡다 그뿐이니까 아이의 손을 잡고 그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공원에서 조금 놀다가 이제 다시 집으로 가는 길에 그 정자 옆을 다시 한번 지나가게 되었는데 아이가 잘 걷다가 멈춰서는 그 정자 쪽을 바라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멈춰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가 손가락으로 정자 안쪽을 가리키면서 아줌마 이러는 거예요. 저 순간 소름이 끼쳐서 얼른 와 하면서 모르는 척하면서 아이를 부르는데 아이는 계속 아무도 없는 그 정자를 가리키면서 아줌마 하며 정자 쪽으로 다가가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저도 모르게 소미야 빨리 와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아이를 안고 도망치듯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가 거짓말로 장난하는 것도 어느 정도 머리가 굵을 때야 하는 거지 2돌 때는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그날 밤 정자에서 아이가 본 그 아줌마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집에서 함께 지내던 사촌동생이 그날 밤 꿈에서 귀신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벽장문이 열리고 머리카락이 흠뻑 젖어서 물이 뚝뚝 떨어진 아줌마가 머리를 내밀고서는 자기를 노려보더랍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이번에는 아이가 외할머니와 함께 외할머니 방에서 놀다가 갑자기 할아버지 왔다 하며 웃더랍니다. 그때는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쯤 지났을 때인데 할머니가 어디? 하고 물으니까 할머니 옆에 하며 손가락으로 할머니 옆을 가리키더랍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물었대요. 그래? 그러면은 할아버지가 너한테 뭐라고 하시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하니? 깎아 사줄게. 초콜릿.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근데 그 뭐하니? 하는 말이 원래 친정아버지께서 자주 쓰시던 말이거든요. 항상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시면 뭐하니? 하며 물으면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애가 어려서 제가 아직 초콜릿은 한 번도 준 적이 없고 가르친 적도 없는데 초콜릿 뭐 이렇게 단어를 쓰니까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친정어머니는 외할아버지가 손자보고 싶어서 다녀가셨나 보다 하고 그냥 가볍게 넘기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 아이가 3돌 때인데
그 당시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오던 아는 동생 커플이 있었습니다. 여자 동생을 오랫동안 알아왔고 그때 남자친구가 생겨서 덩달아서 친해진 건데 자주 놀러 오다 보니까 우리 아이와도 친하게 지내고 아이도 그 커플을 잘 따랐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그 여동생이 먼저 우리 집에 놀러 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식사 시간도 되고 해서 남자친구를 불러서 같이 밥을 먹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밥을 차리고 있는데 그 남자애가 뒤늦게 집에 와서는 뭔가 표정도 안 좋고 되게 많이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너 무슨 일 있었냐 하고 물어보니까 완전히 힘 빠진 목소리로 버스 정류장에서 사람이 버스에 치이는 사고를 목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고 난 사람이 이어폰을 꽂고 보지도 않고 길을 건너다가 그대로 치였다고 했어요. 물론 그 현장은 피가 엄청 낭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그 현장 목격자라 경찰서에서 와달라고 해서 다음에 한번 가봐야 할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그때 걔 표정이 되게 많이 지쳐 보이고 심란해 보여서 위로해주면서 밥이나 먹자고 했습니다. 근데 옆에서 가만히 이야기를 듣고 있던 우리 애가 제가 밥을 먹자고 하니 그제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그 남자애한테 해맑게 웃으면서 콩밥 먹을래? 이렇게 묻더라고요. 물론 제가 그날 콩밥을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 남자애가 화들짝 놀라면서 전혀 웃지도 대답도 못하고 뭐? 하며 애를 빤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때 우리 애가 다시 콩밥 먹을 거냐고 하며 물어봤습니다. 그 후 거의 1, 2년이 넘게 지나서야 그 전말을 알게 되긴 했지만 사실 제 아이가 콩밥 먹을래? 하고 물어봤던 그날은 그 남자애, 그니까 그 아는 여동생의 남친이 버스 사고의 목격자가 아니라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경찰서에 갔다 오는 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버스 사고 이야기는 모두 지어낸 이야기였던 거죠. 단지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지금 생각해도 좀 소름이에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아이가 6살 때 저녁에 급하게 제가 밖에서 직거래를 할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외할머니에게 맡기고 나가려고 하는데 엄마? 언제 와? 엄마 가지마. 이러면서 아이가 자꾸 울먹이면서 들러붙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올 거라고 어르고 달랜 뒤에 얼른 나가서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근데 평소에는 그런 애가 아닌데 갑자기 애가 맨발로 뛰쳐나와서는 문에 서서 엄마 차 조심해 하고 또 엄청 크게 소리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알았다는 표시로 손을 흔들고 다시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진짜 애가 울먹이면서 엄마 차 조심해 이렇게 엄청 크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렇게 차를 타고 출발한 뒤에 골목에서 나와서 집 앞 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좌회전 신호가 떠서 앞에 좌회전하는 차를 따라서 직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쿵 하며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앞차를 박은 거예요. 저는 평소와 같이 좌회전을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고가 난 건지 지금도 의아합니다. 아무튼 제가 사고를 내긴 했는데 아이가 엄마 차 조심하라고 소리치던 게 아직도 귓전에 울리는 듯 했습니다. 아이가 그렇게 말한 지
5분 정도도 안 지났는데 난 사고였거든요. 앞 차주분께는 정중하게 사과드리고 보험 처리하기로 했었습니다. 정말로 아이들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있고 또 소통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꼭 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거나 직접 겪은 무서운 이야기 아래에 보이시는 이메일로 많은 제보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